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혜성 대표님이 저를 너무 잘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시간 일찍 와서 여러분 강의하는 거 또 강의 듣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근데 너무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무슨 분위기 만드는 거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바로 이렇게 강의 들어가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딱 보면 뭐가 좀 필이 느껴집니까? 네. 예. 성공은 그냥 되는 게 아닐 것 같다는, 그죠? 예. 뭐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죠? 예. 제가 썼던 책 이름입니다. 이 책이 우연한 성공은 없다. 예. 그 가수 노사연이 그런 얘기를 했죠. 만남이라는 노래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만남도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의를 들으러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저는 또 강의를 하러 이 자리에 온 거고 또 우리 고혜성 대표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 안 모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참 용감하게 여기까지 오셔서 강의 듣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우리 만남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남. 자, 만남. 그 모든 성공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막 달라집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고혜성 대표님도 저를 만나서 뭐 말은 먹여 살려줬다고 그러지만 그건 아니고요. 네. 그냥 강의를 잘 하시니까 제가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서 강의를 좀 많이 좀 기회를 좀 드린 것 뿐입니다. 먹여 살린 건 아니고. 그거는 본인이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또 제가 우리 고혜성 대표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참 중요한 겁니다. 만남이. 만남. 네. 그죠? 네. 여러분 만남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만남. 그냥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까? 때가 돼서 만났다. 때가 돼서 만났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정해져서 또 필연적인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만남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남. 거꾸로 합니다. 남을 만나는 것이다. 기가 막히죠? 예, 남을 만나는 것이다. 그럼 남을 만나서 뭘 하냐? 남한테 도움을 주는 거다. 그게 진정한 만남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50년대에 한 20대 후반 되는 한 젊은 청년이 인천하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그만 하찮은 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뭐 자동차 이런 거 수리도 좀 하고 또 어느 날 하루는 저 인천에서 볼일을 보고 서울을 가는데 어떤 외국 여성이 앞에 가다 보니까 차를 세워놓고 차가 고장난 거야.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차를 좀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내려서 말은 좀 잘 안 통하지만 물어봤어요. 뭐 당연히 차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시간 반 이상을 자기가 이제 막 본네트 열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를 고쳤습니다. 고쳐가지고 주니까 그 외국 여성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죠? 1950년대의 상황이 지금처럼 뭐 카센터가 많이 있을 때도 아니고 50년대면 시골에는 차도 없을 때고 그죠? 서울 인천도 이렇게 차가 많을 때가 아니에요. 그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이분이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좀 지갑에서 돈을 꺼내갖고 젊은 청년한테 줬어요. 외국인 여성이. 근데 안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안 받으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다. 그 외국 여성은 좀 당혹스럽잖아요. 돈은 줘야겠고 신세를 줬으니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안 받는다고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연락처하고 전화번호라도 좀 이름하고 전화번호라도 좀 줘라. 그래서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전화를 또 했어요. 해가지고 나 어제 그렇게 도움 받은 사람이다. 당신한테 너무 신세해졌기 때문에 좀 다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어디 와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간 데가 어디냐면 미팔군 사령관실이었어요. 그 남편이 미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람을 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미팔군 사령관도 역시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고맙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좀 성의를 좀 표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성의 표할 게 없잖아요. 돈밖에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못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명분이 없는 돈은 받을 수 없다. 그 이제 사령관이 좀 답답하죠. 도움은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거꾸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은 여 미팔군 내에 폐차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 그 폐차할 수 있는 폐차권을 나한테 좀 줘라.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도움을 좀 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뭐 폐차권 주는 거 뭐 힘듭니까? 쉽잖아요. 그럼 가져가라. 오케이. 그래서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예. 오늘날 그 조중훈 돌아가신 조중훈 대한항공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 예. 땅콩은 손녀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분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조건 없이 만나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예, 도와줬으니까 그런 도움을 받아서 거꾸로 나한테 도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은 뭐다? 남을 도와주는 거다. 도와주면은 언젠가는 그게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예. 바로 이런 우연한 소문 없다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좀 그래도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도와줄 거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죠? 뭐가 있을까요? 잘 듣고. 그렇죠. 이 시간에만 잘 듣고 경청하고 미소 보내주고 그러면 그걸로 도와주는 겁니다. 예. 예. 가능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몰려있는 공간이 있어요. 몰려있는 공간. 작은 밀폐된 공간에서. 어디 있을까요? 많이 몰려있는. 도서관에 성공한 사람만 갑니까? 그건 아니죠? 어디 몰려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안 맞춰주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비행기. 강사한테 자꾸 맞춰주면 기분 나빠요. 예, 맞습니다.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자,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에 꼭 300석이 있습니다. 그 300석 중에서 3%에 해당되는 앞좌석을 뭐라고 그럽니까? 예, 퍼스트 클래스라고 합니다. 딱 9석이 있습니다. 이 9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어요. 왜? 돈으로만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돈값을 내고 그 퍼스트 클래스에 앉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비싸요. 1대 8대 20 정도 돼요. 비즈니스, 이코노미, 퍼스트 클래스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비율이. 그러면 남은 2를 낼 때 자기는 얼마를 내는 거예요? 20배를 내는 거예요. 20배 돈을 내고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리면 똑같은 신분인데 그래도 여하튼 그 타는 동안만큼은 최고 VIP 를 받는 겁니다. 그죠? 예. 타고 싶죠? 네. 이분은 많이 타본 것 같아요. 얼굴이 그냥 아주 그냥. 예? 어디서 오셨어요? 예? 분당에서 왔어요. 분당에서 왔습니까? 분당 사람들은 많이 타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이게 이제 퍼스트 클래스의 공간입니다. 예, 이렇게 저렇게 앉아서 책도 보고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서 스튜어디스에 이제 이렇게 케어를 받고 있는 거죠. 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여하튼 간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는 여하튼 간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금전적인 측면에서. 맞죠? 네. 불만 없죠? 네. 네, 금전적인 측면에서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실제 돈 벌려고 그런 기획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태반이에요. 예. 인격적으로 성공하겠다 이런 분들 제가 못 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돈 벌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타고 싶은 거예요. 타고 싶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럼 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죠? 네. 그거를 또 분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퍼스트 클래스에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입니다. 승무원. 예. 이 승무원도 아무나 앉히질 않아요. 승무원들도 고참만 저기 갈 수 있습니다. 왜? VIP 고객이니까 VIP 고객을 제대로 못 모시면은 큰일이 나잖아요. 그죠? 항공사 입장에서니까 실수 없고 완벽한 프로 승무원들만 저 자리를 보냅니다. 근데 그 승무원 중에서 한 명이 일본 항공사도 다니고 외국 여행사도 다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16년 동안 저 퍼스트 클래스에서
근무를 하면서 1등석에 있던 사람들을 잘 이렇게 봤어요. 행태를. 봤더니 아,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들은 이런 유형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를 정리를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이제 최근에 한번 봤어요. 내용이 바로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메모하는 습관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항상 지만년필을 갖고 다니면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바로 위에 있는 여자가 미츠키 아키코라는 이 책을 쓴 주인공이에요. 지금은 저분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연을 하고 다니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본 승객들의 그런 양태를 제가 최근에 읽어봐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더니 보통 이렇게 7가지 정도, 예, 그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들은 첫 번째 메모를 잘한다. 예, 항상 메모를 하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더라. 책을 많이 읽는데 어떤 책을 읽는가 유심히 봤더니 일반 책은 아니었고 역사서, 또 어떤 저건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이 쓴 책이고 일본 승객들을 위주로 해서 봤기 때문에 이게 일본의 어떤 흐름은 일본 무슨 괴들 뭐 도쿠가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성관 사례를 책으로 만든 그런 소설책, 역사서 이런 책을 많이 보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세가 바르더라. 자세가. 예. 예. 자세히 하니까 바로 자세가 잡히네요. 예. 이 승무원들 중에서는요, 두 부류가 있잖아요. 그죠? 퍼스트 클래스 근무하는 승무원이 있고, 또 비즈니스 이코노미 근무하는 승무원도 있어요. 근데 승무원들이 이제 저쯤에서 고객이 오잖아요. 탑승객이. 그러면 이제 구분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1등석인가 아니면 2등석인가 3등석. 구분하잖아요. 그죠? 아마추어들은 표를 보고 구분한대요. 표를. 근데 퍼스트 클래스 근무하는 승무원들은 뭘 보고 근무하냐? 저 멀리서 사람이 오는 분 자세만 봐도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만큼 자세가 있다는, 아우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씩씩하게 다니고.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껴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어깨 처진 사람 없어요. 그죠? 예, 반듯하게 이렇게 걷고, 그리고 또 풍체 자체가 아우라가 좀 있어요. 아우라가. 예, 그러니까 딱 봐도 금방 알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무원도 표로다가, 차표로, 그러니까 표로다 구분하는 게 아니고 멀리서 오는 자세를 보고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잘하더라. 대화를. 이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들은 일단 말하는 게요. 굉장히 말이 청산유수는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걸 한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1차는 복사어법을 잘 쓴답니다. 복사어법. 전문용어로 백트래킹이라고 그래요. 백트래킹.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다시 되짚는 거죠.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 아들이 서울대 갔다고요? 이러면서 한번 짚으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고 기억을 시키는 거죠. 그런 걸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백트래킹을 하면서 경청을 잘하더라는 얘기죠. 경청. 열심히 듣고 적고 메모지 항상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걸 잘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인사. 이건 좀 웃기는 얘기예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인사라는 건 뭐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퍼스트 클래스 근무하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어떻게 하냐? 먼저 한다는 거예요. 먼저. 승객을 먼저 보면 승객한테도 뭐 아침에 굿모닝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옆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앉는 사람하고 먼저 말을 빨리 튼다는 얘기죠. 인사라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안내하게 잘하더라. 안내하게.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죠? 지가 언제 아내를 봤다고 아내를 잘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객들이 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목적지를 간다 그러면 그 목적지를 가기에 앞서서 승무원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올해 며칠 아내 몇 주년 생일인데 뭘 사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선물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당신 나이가 몇이냐 아내가. 그러면 물어보면 그러면 답변해주고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런 물건이 좋을 것 같다. 승무원이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승무원들은
아내에게 잘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변 사람을 내 편으로 잘 만든다.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그 사람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승무원. 그런 사람들을 탔다 내리는 동안에 다 내 편으로 만든다는 얘기지. 내 편으로.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 그만큼 친화력이 있다는 얘기고. 자신감. 그렇죠. 자신감이 있고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경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친근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방금 우리 고혜성 대표님 얘기한 대로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지역에서 이제 언론사 생활을 일선 기자부터 시작해서 부장, 데스크, 그 다음에 부국장, 논설위원까지 하고 이제 나와서 제가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은 강의, 그 다음에 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썼던 책이 여기는 없지만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알고 이런 칼럼집이었습니다.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쓴 책이 우연한 성공은 없다. 오늘 여기 주제가 된 내용이죠. 예. 저 책은 제가 우리 충청권에서 각 분야별로 성공한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이제 인터뷰하고 살아온 이야기를 1인칭 화법으로 정리한 책이에요. 권당 7명씩 총 21명을 제가 조명을 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리더들의 이야기다라는 부제를 달고 책을 냈는데 잘 팔렸습니다. 저 책이 17,000권. 예, 그 정도면 많이 팔린 거예요. 더군다나 충북에서 이 제일 작은 충북에서 17,000권 나갔다는 건 출판사 용어는 안 타쳤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10,000부 이상 나가면 100,000부 이상 나가면 이제 홈런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안 타칠 정도면 엄청 잘 나간 거예요. 이게 잘 나갔으니까 제가 강의 요청도 들어와서 강의를 하게 됐고 또 이렇게 강사로 변신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이 책이죠. 그다음에 요 세 책을 묶어서 제가 이제 정리한 책이 이제 대한민국 성공 코드라는 책이고 21명 중에서 서울에서 누가 출판을 내자고 그래서 그 중에서 6분을 다시 또 추려가지고 성공한 내 모습 상상하라 또 책을 냈어요. 저 책도 이제 처음에 5,000부를 찍었는데 다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출판 사장이 욕심이 생기니까 10,000부를 더 찍었어요. 근데 안 팔렸어요, 그다음부터는. 몇 분 나간지도 몰라요. 인쇄도 안 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다음에 이제 2006년도부터는 제가 뭘 했냐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자치단체 CEO라는 책을 또 시리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 책은 뭐냐면, 여기 성남시죠? 성남시장 같은 분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성공하신 단체장님들을 제가 인터넷에 막 서핑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감이 되나 안 되나 막 하다가 무슨 선거법 위반이 있네 그럼 제끼고 또 뭐 지역 주민들부터 막 욕을 먹고 있네 그럼 제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성공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제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권당 5명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썼습니다. 20명을 썼죠, 그죠? 근데 제가 책만 쓴 게 아니고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분들하고 모임을 하고 있어요. 우연한 성공 없다는 우성클럽이라는 모임을 합니다. 우연한 성공은 없다의 모임, 우성클럽. 예, 거기 이제 모임 쟁쟁합니다, 회원들이. 그 밥 먹어도 인터컨티넨탈 호텔 가서 항상 밥 먹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 그렇게 다 먹고 계시겠지만 저도 뭐 그런 밥 자주는 못 먹습니다. 뭐 한 기본이 13만 원서부터 한 17만 원 선 정도 한 끼 먹는데 그렇게 잘 먹는지 몰랐어요, 저는. 예,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또 밑에는 성공한 자치단체장들도 제가 만나보니까 역시 이분들도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각 지자체 가서 그 단체장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우 받겠습니까? 예? 놀랍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대우 많이 받고 다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하고 만나서 식사라고 대화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역시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일단 이 사람들은 누가 하나 칭찬하기 시작하면은 비행기 타고 떨어질 때까지 계속 데리고 갑니다. 그냥 위로다. 옆에 누가 저기 갑자기 추락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근데 이제 다른 우리 동창 모임 이런 데 가서 뭔 얘기하다 보면 이쪽하고 이 얘기하고 있으면 저쪽 놈은 누구를 씻고 앉아서 바로 그냥. 근데 거기는 그런 문화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예.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제가 이제 정리한 거를 이제 오늘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3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솜씨, 마음씨, 말씨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불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황 속에서도 잘 되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죠? 네.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셨죠? 그런데 가면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가 음식이 맛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장님이 장사가 잘 돼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밖에 나와서 막 주차도 대주고 아주 잘해주십니다. 그죠? 네.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식당 안에 들어가서 뭘 시키고 나면 종업원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즉각 신속하게 대처를 해줘요. 그죠? 웃으면서. 그게 달라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음식 솜씨처럼, 음식 맛처럼 일단은 기본 솜씨가 있어요. 자기 전문 분야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전문 솜씨가 있으면 이 솜씨만 갖고 성공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대인관계가 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고혜성 대표님도 제가 볼 때는 강의는 잘하는지 몰라도 인간성이 들어오면 제가 안 부릅니다. 컨설팅 업체에서는 그렇습니다. 원래가 돈만 밝힌다. 속된 말로 저 새끼 싸가지 없다 그러면 우리 컨설팅 업체끼리 서로 또 재 쓰지 말어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바로. 그럼 여러분 금방 돌아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음씨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씨. 그 사람이 어떤 말씨를 쓰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성공의 3요소고 또 그걸 구성하는 인자들입니다. 자, 최소한 솜씨를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꼭 필요한 부분이 뭐냐? 내 일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 이건 뭐 다 공통이에요. 제가 그냥 그 성공한 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는 거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 열정이 있어요. 우리 분당에서 오신 분, 분당. 뭐 때문에 오셨어요, 여기? 좀 더 발전된 모습. 발전된 모습을 갖기 위해서, 네. 노력하기, 성공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 어디서 오셨습니까? 수원이요. 수원. 예. 자, 이 수원하고 이 분당에서 오신 분들이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올 수 있다는 거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일요일 날, 이 늦은 시각에, 예? 낮잠 잘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인데 왜 그 메르스를 무시하면서까지 여기 와서 있겠습니까? 그거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끊임없이 하는 게 공부잖아요. 그죠? 네. 자꾸 배워야 돼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솜씨 있다. 전문가가 있다. 전문가 정도 수준이 된다. 아마추어는 아니다라는 그런 선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굴의 또 도전 정신도 필요합니다. 중간에도 가다가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죠? 그래서 열정, 학습, 도전 이 세 인자가 내 솜씨를 만드는 세 가지 인자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일단은 나의 어떤 솜씨는 갖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것만 갖고 있다고 성공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그 내 솜씨를 가지고 이제는 뭐 돼야 돼요? 영업을 해야 돼요. 영업. 그죠? 내가 강사 솜씨를 갖췄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딘가는 가서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저 같은 놈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무슨 교육기관 뭐 이런 데 가서 내가 이렇게 강의를 잘합니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 또 겸손하게 자꾸 해야지만 그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강의만 잘한다고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씨가 어떠냐? 그 사람의 마음씨가 어떠냐? 예.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이미지 주는 미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을 잘 하느냐, 나를 어떻게 잘 좋게 표현할 거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 상대방하고 나하고 어떻게 잘 긍정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갈 것이냐 이런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파트 이제 말씨는 이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말씨를 많이 쓰더라는 얘기죠. 일단은 겸손합니다. 제가 성공한 분들 만나서 같이 밥 먹어 보면은 왜 밥맛이야 그러잖아요. 밥 먹으면서 밥맛이 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예. 같이 있는 게 즐겁거든요. 배울 게 많고. 그 다음에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비행기를 막 태웁니다. 한 사람 태우기 시작하면. 언제 추락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불안한데 근데 본인들은 추락을 안 시키더라고. 끝까지.
예, 그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얘기를 한번 딱 꺼내면은 절대 말을 안 끊어요. 그분이 갈 때까지 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내 순서가 왔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서 이제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춘다면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한 10분 정도만 10분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미소입니다. 내 인상 바꾸는 거죠. 예. 뭐 앞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내가 좋은 솜씨를 갖고 있으면 그 솜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영분해서 팔아야 돼요, 그죠? 그럼 제가 우리 고혜성 대표를 만났어요. 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 딱 3초 사이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로 나올까요? 인상입니다, 인상. 네, 인상, 좋은 인상에서 이렇게 잘 웃고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똥 씹은 인상하고 있으면 이 사람 상진이 아빠구나. 상진이 아빠. 상진이 아빠라고 아세요? 네. 예, 예. 진상을 바꿔서 상진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예, 그래서 이제 여자는 저 상진이 엄마라고 그러고, 남자는 상진이 아빠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진이 아빠구나 그러면 상대를 안 합니다. 그죠? 예. 바로 그게 이제 바로 얼굴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얼굴.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중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오래된 방법은 미소를 짓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잭 앤 필드라는 미국 저술가가 한 이야기인데 저도 행복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성공을 해요. 근데 성공하는 그 순간은 짧아요. 그죠? 고지에 올라가는 순간 되게 짧아요. 여러분들 등산 올라가 보세요. 마지막 고지에 올라가 엄청 오래 걸려요? 정복하는 순간은 잠깐이에요. 그죠? 근데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깁니까? 그 기간을 힘들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기간이 다 행복하다 생각하면 어때요?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행복도 선택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행복은 선택이다 생각하고 내가 가는 과정까지의 인생이 즐겁다 생각하면 계속 행복한 거예요. 그죠? 발상만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발상만. 예. 이 모나리자가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도 입꼬리가 처질 때 모습은 참 싫어요. 그건 아무리 예쁜 사람도 입꼬리가 처지면 그렇게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 얼굴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얼굴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쓰는 얼굴이란 말도 이게 합성어입니다. 원래가 얼과 굴의 합성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예, 얼. 연식이 된 분은 알아요.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의 대살려 하나로 자주금 밖으로 160에 이바지할 때, 그죠? 예, 조상의 빛난 얼. 예, 얼입니다. 얼. 정신, 영혼. 그래서 이 얼이 잘 된 사람들을, 예, 얼이 잘 돼야 됩니다. 얼이 제대로 바뀌는. 얼이 잘못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그죠? 얼이 간간이 촘촘히 바뀐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얼간이라고 하죠. 얼간이. 예. 어린이는 뭐예요? 얼이 좀 덜 익은 사람은 어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른은 뭐예요? 얼이 그래도 그냥 이렇게 잘 여무른 사람 어른이라고 그래요. 근데 얼이 아주 신처럼 여무른 사람을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그러니까 어르신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품격이 있게 늙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한테는 어르신이 안 그래요. 좀 품격이 없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노인네라고 그래요. 노인네. 노인네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 내가 품격이 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얼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 웃는 표정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예. 표정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건 진리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한다. 가장 기본은 뭐다? 예, 솜씨를 갖춘 다음에 일단은 미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예, 예. 자, 사람도 복이 오는 길이 이렇게 있대요. 이마를 통해서 코를 거쳐서 이렇게 입으로 들어오는데 요때 이제 복이 입꼬리가 돼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복이 입꼬리가 쳐져 있으면 저렇게 복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 조상이 옛날부터 했던 얘기예요. 한 차이가 없어요. 그 전옥표 쓰신 이기린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그 삼성에서 한 매장에
사원이 아니라 경력 사원을 채용하려고 그랬는데 한 명이 이런 분이 왔답니다. 어떤 분이 있냐면 영안실에서 사채를 만지는 사람이 왔더래요. 나이도 젊은 친구야. 27살 최종원이라는 친구. 와서 나 좀 써다고. 내가 매출을 올려주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가 무슨 영업 해본 적도 없느니 무슨 매출을 올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뭘 그거 어렵게 생각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워낙 또 좀 걸작이고 범상치 않은 데가 있어서 채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진짜 보름 만에 매출을 1억으로 올리더래요. 1억. 그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답 나오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짜증나도 웃고 힘들어도 웃고, 예? 예. 화가 나도 웃고, 꼬치꼬치 캐묻는 선생님에게 무조건 웃으면서 응대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팔아주더라는 거죠. 저 사람 무슨 영업 능력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신참인데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미소의 진가다. 예.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웃어야 됩니다. 예. 웃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사진들 보세요. 입꼬리 올라가는 사진은 모든 게 다 이쁩니다. 그죠? 예. 이렇게 신문아 씨 얼마나 이쁩니까? 예. 참.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예. 거시기 남편이라 그래서 그래. 예. 웃는 연습을 하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이제 이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자, 미소 띈 얼굴은 남한테 좋은 이미지를 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상대방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을 배려를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배려라는 게 그 한자로 얘기하면 쉽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짝배. 생각력. 예, 상대방 짝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서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 말하면 아니면 내가 이런 말을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 번만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게 배려입니다. 배려. 근데 이 배려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인간관계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엄청나게. 배려를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왕따 당합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왜 당하는지도. 그런 분들도 많아요. 예. 그게 바로 배려에서 차이가 납니다. 배려. 자, 이 앰뷸런스가 거꾸로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백미러로 봤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폭탄주를 많이 먹었어요. 기자 시절에. 제가 이제 근무하던 지역이 이제 지청이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검사들하고 이제 좀 어울리고, 그 다음 한 군데 갔던 데는 이제 지청장하고 저하고 같은 동년배가 되다 보니까 지청장들하고 많이 어울렸어요. 그래서 한 5시 무렵 되면 저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정부장, 오늘 뭐 일 없어요? 가시죠, 뭐. 그럼 바로 이제 레스토랑으로 갑니다. 뭘 할까요? 술 먹으러 가요. 예. 그럼 거기 가면 저 주인이 알아서 피차 한 병 딱 씌우면 키핑해둔 걸 갖고 와요. 뭐예요? 발렌타인? 뭐 21년 산 뭐 이런 거. 지금 생각하면 참 아까워요, 그 술이. 그 술을 갖다 맥주를 넣어서 먹었다는 게 음미하면서 먹어야 될 술 아닙니까? 그게 참 귀한 술인데. 그거를 이제 갖고 오면은 어떻게 해요? 피차 한 병하고 술을 가지고 폭탄주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얘들도 만드는 원칙이 있어요. 딱 2가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솔선수범의 원칙. 네. 자, 만든 사람이 먼저 먹습니다. 그러고 돌려요. 이거 원칙이에요. 지가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안 먹고 안 돌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도 고역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타인에게는 엄격하게. 폭탄주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가득 따라서 본인이 먹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잔을 돌리는데 다음부터는 핸디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에서 오신 분이 술을 잘 못하신다 그러면 반만 주는 거예요. 폭탄주를 반만. 그러고 또 이렇게 돌리고, 잘 드실 것 같은 저분한테는 더 많이 주고, 그래서 한 바퀴 다 돌리는 거예요. 핸디를 준다는 핸디. 그게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 이 폭탄주에도 배려 문화가 있어요. 하물며 술 먹을 때도 배려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 평상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 이 3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입. 입의 방문. 두 번째가 손.
세 번째가 발 이겁니다. 입은 칭찬을 잘했다는 얘기죠. 칭찬. 예. 끊임없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 나폴레옹도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원래 아까 아부 얘기가 나오는데 아부하는 놈들만 딱 나타나면 막 뭐라 그랬대요. 근데 나폴레옹조차도 어떤 똘똘한 부하가 와서 이랬대요. 카카, 저는 아부를 싫어하는 카카를 참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그냥 기분이 흐뭇해서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손. 예, 이 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예. 그걸 가지고 잘 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이복규 이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송자치연구소 이사님이신데 항상 페이스북을 하시면서 남을 들어가서 보면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을 다시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문화입니다. 배려 문화. 내 글을 올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 들어가서 댓글 다는 게 더 인간성이 좋은 거예요. 지 글만 올려놓고 누가 쳐다보나 하고 맨날 쳐다보는 놈은 인간성 더러운 놈입니다. 댓글 잘 다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의 문화도 중요합니다. 발. 남들 어려울 때 특히 찾아가는 거, 상가나 아니면 몸 아플 때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연구소의 직원 중에 한 명이 젊은 친구를 이번에 뽑았어요. 재작년에. 근데 청주대학교 경제과 나온 친구였는데 이놈이 얼마나 싸가지 있냐면 올 때마다 그 밥 먹을 때마다 이놈은 신발을 이렇게 돌려놔요. 제 신발을. 제가 계산하는 동안에. 싸가지 있죠. 처음에는 이놈이 아부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시종일관 그래요. 시종일관. 지금까지. 귀엽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본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하고 밥 먹으면 계산은 우리 식구가 하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가서 신발 돌려놓습니다. 신발. 식구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식구 좋아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긍정 마인드. 자, 뭐 긍정 마인드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저는 미켈란젤로 얘기만 하나만 할게요. 미켈란젤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었다. 미켈란젤로 여러분들은 뭐 유명한 화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당시에 바티칸 성당의 재정 담당자는 미켈란젤로 아주 안 좋게 봤던 케이스입니다. 왜? 이놈이 술주정뱅이에 있거든. 포도주를 하루에 꼭 2병은 마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외상, 물건 외상 사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정 담당자 입장에서 짜증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틈만 나면 저 자식 갈자고 맨날 그 교황한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황은 어떻게 했어요? 쟤는 그림 잘 그리니까 그림 내비둬라. 그래서 결국은 4년 몇 개월 만에 만든 게 뭐예요? 뭘 만들었어요? 천장의 벽화, 전지창조, 그걸 만든 겁니다. 그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도 미켈란젤도 낭비벽이 심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처음 아는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만큼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지금까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솜씨, 마음씨, 날씨다. 그리고 이걸 구성하는 이런 DNA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들 이런 걸 갖춘다면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결론만 내리고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저는 인생은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아파트다. 라이프 이즈 아파트다. 예. 첫 번째는 행동하는 것이다. 뭔가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행동을 하되 열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고입니다.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생각, 사고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을 해도 나만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죠? 나만 솜씨 갖추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만이즘입니다. 이른바 나만이즘. 나만 생각하는 나만이즘.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너도이즘.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꼭 괜찮은 윈윈입니다. 윈윈.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도둑놈과 장물아비도 윈윈은 하고 있다는 얘기고 뇌물 주는 놈이나 받는 놈이나 특혜를 주는 놈이나 똑같이 윈윈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그것이 지역이나 국가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의 차이.
만약 이런 아파트적인 사고를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해도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면 그거는 우리 사회의 불행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적인 사고로 성공하는 그날까지 제가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